11시에 만납시다. 오늘 밤은 부모님의 유업을 이어서 2대에 걸쳐서 고아들을 위해서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베풀어 오는 목포의 공생복지재단의 윤기 회장과 그 부인 되시는 일본 분이십니다. 윤문지 여사를 모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윤기 회장의 어머니 되시는 윤학자 여사께서는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일본 여성으로서 한국인 남편의 뒤를 이어서 평생을 고아들을 뒷바라지하는 그런 그 헌신적인 국경을 초월한 사랑을 베풀어 오신 분이었습니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실 때 두 분이 뭘 타고 오셨습니까? 어제 저녁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동경에서 노세스트로. 일본에 예. 계시다가 나오셨군요. 일본에 일이 있어서 좀 갔다가. 갔다 오시는 게 예. 쉬지도 못하시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한국에 오실 당시는 뭘 타고 오셨을까요? 배를 타고 왔겠죠. 배를 타고 예. 오셨겠죠? 예. 네, 그거 참 격세지감이 있어요. 그럽니다. 네. 두 분께서는 최근에 그 어머니는 바보라는 책을 출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네, 세상의 어머니들은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사는데 네,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고아들 속에서 같이 네, 먹고 자게 하면서 네, 나에게 손길 한번 따뜻하게 펼쳐주지 않는가. 네, 어린 시절에 그 불만스러웠던 것들을 네, 어렸으니까 네, 그 훌륭하다, 숭고하다 하는 것들은 몰랐고 네, 어린 기분에서 그때 생각해본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잘 안 해주고 네, 바보 같은 일만 한 것 같아서 네. 어머니는 바보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그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그것이 어머니에 대한 숭고한 정신을 아드님께서 잘 이어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머니를 진실로 바보라고 그렇게 말씀이 하셨겠습니까? 네. 그 책을 그러면 꼭 펴내야 했었던 어떤 동기가 있습니까? 글 쓰는 사람도 아니고요. 네. 또 글 쓰는 소질도 없고. 네. 근데 제가 5년 전에 수선화 합창단들 네. 공생원의 원아들로 구성된 합창단을 인솔하고 일본에 갔을 적에 네. 여기 이런 스터디오처럼 NHK에 잊지마른이라고 아침 시간에 나갔습니다. 네. 그때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를 했더니 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네. 출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의 작가님들이 좀 썼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말씀을 올렸더니 네. 체험담으로 네. 좀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고 속으로 좀 꿍꿍 알았는데 네. 마침 일본 북해도에 있는 미우라 아야코 네. 우리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빙점을 있습니다. 쓰시는 분이죠. 네. 그분이 새로 글을 쓰는 사람들에게 네. 국민학교 5학년 수준으로 써라. 아하. 그리고 자기가 감동받을 수 있게끔 쓰라. 네. 이건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서 네. 국민학교 5학년 수준이면 나도 좀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네. 그러면 내가 감동할 수 있는 건 뭔가. 네. 어머니 괴롭히고 네. 문제아동이었고 네. 이런 것들을 보고서로 밝히는 것이 네. 최근에 자녀 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들에게 네. 또 자기 엄마는 왜 부자가 아니고 네. 우리 아버지는 왜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이런 불만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네. 이런 글을 좀 읽어주면은 네.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네. 하는 마음에서 썼습니다. 네. 이 부인께서도 한국으로 시집 오신 지가 10년 넘어 이제 한국말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윤문지 씨라고 이름을 제가 밝혔습니다만 네. 한국 이름을 지실 적에 원래 남편의 성을 따라서 윤이라 붙였습니까? 네, 일본에서는 시집가면은 네. 항상 그렇게 하니까
저도 물론 그런지 알고.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일본인 어머님 되시는 윤학자 여사도 남편의 성을 따라서 윤학자다 이렇게 예, 이름을 그렇게, 지셨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아버님과 예. 결혼하신 후에. 네. 아, 그 참 묘한 인연입니다. 이따가 이제 부인과 우리 저 윤 회장께서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시게 됐으며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여쭤봐도 괜찮겠지요? 네. 우선 그 공생원에 대한 얘기부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재단이 창립된 것은 언제? 그러니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마는 네. 1928년대 하면은 네, 참 나라도 없고 네, 참 그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이 네. 시달림을 받고 있을 때 네, 어떻게 그 시대에 네. 그 사업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부인께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일본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좀 제가 듣기가 이상스러우네요. 요즘 시달림을 주십니까? 아니겠죠? 네. 뭐 그런 그 네. 역사 속에서 네. 그 아버님은 그 가정이 아직 네. 그 어려워서 네. 미국인 선교사 마부인이라는 마울이라는 한국 이름을 가진 선교사가 네. 장학금을 대줘서 YMCA 학교, 네. 그다음 피어선 성경학교를 네. 졸업하고 네. 목포에 그 오셔서 네. 그 전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아버님께서요. 예. 네. 그 불같은 사나이였다고 그럽니다. 아, 성격이요. 예를 들어서 목포의 공설 시장에서 전도를 하는데 네. 소방차가 지나가니까 네. 소방차를 멈추면서 네. 불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인간의 그 구원을 그 말씀을 전하는 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더 급하다고 소방서 차를 그 멈추게 했다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네. 그 있어요. 네. 근데 그 윤치호가 그 설교가 끝나고 다리 밑을 그 다리 건너가고 있는데 네. 밑에서 불이 일어나니까 네. 무슨 불인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 7명이서 네. 불을 피우면서 지내고 있길래 네.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음식점으로 데리고 가고 그 윤치호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건 아버님. 아버님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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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이 옷가게에도 가고 근데 그 윤치호의 포켓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답니다. 네. 또 옷을 다 입혀놓고 예상으로 합시다. 네. 뱃속에 다 들어간 다음에 또 예상으로 예상으로 합시다. 합시다. 하니까 집주인이 화가 내가지고 당신 누가 시켜서 이런 일 하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켜서 네. 이런 말씀 이런 일을 한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꼭 갚겠다고 그러한 그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 거. 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그 잣대로 재고 계산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본능적 그 사랑이 네. 그 윤치호에게 그런 일을 시작하게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제 너희들 집이 어디냐 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 바로 다리 밑이라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그렇게 생활하게 할 수가 없어서 집에 데리고 와서 네. 같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군요. 그래서 같이 산다, 네. 함께 한다 네. 해서 공생이라고 이름을 그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게 그 아동 보호 시설의 그 있기 이전에 있기 이전에 아주 초창기의 모습이었군요. 1928년이라고 그렇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목포의 어린 아이들, 네. 부모 없는 아이들, 네. 그때 말하자면 거지 아이들이 이제 모아들기 시작하니까 네. 목포 시민들은 전도사 윤치호라는 말보다는 네. 거지 대장 윤치호라는 그 별명을 네. 하나 얻게 돼서 네. 거지 대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고 그럽니다. 네. 어떻게 그 많은 아이들을 다 이렇게 보살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재미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소방서 그 세무서에 나가가지고 네. 아침 일찍이 그 애들하고 같이 유리를 닦고 청소를 하고 아하. 세무서장님이 그 출근하기를 기다렸다가 네. 사실 우리 먹을 게 없어서 청소했습니다. 네. 오늘 한 끼 주십시오. 네. 이런 그 재치와 네. 또 서커스단도 목포에 데리고 와서 공연도 하고 또 엿가게를 대중엿방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네. 만들어서 애들이 팔게도 하고 네. 그때의 그 고생은 참 그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뭘 저질러 놓으시고 나서 수습을 하시는 그런 돈키호테 같은 예. 네, 어떻게 보면 기인과 같은 그런 예, 분이었나 그렇죠. 봐요, 예. 선친께서요. 네. 요즘은 그 공생원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요? 그 저 모습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요즘은 그러니까 1928년대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30년대에는 그 빈민학교를 운영을 하고 네. 그다음 50년대에는 전쟁 고아들, 네. 그다음 60년대에는 전쟁 고아들을 위한 그 미망인들을 위한 그 타가소 사업, 네. 그다음 70년대에는 고아들이 근로 청소년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립할 수 있게끔 네. 그러면서 요즘에는 장애 아동, 네. 늦동이라고 그러죠. 네. 정신 박야가 아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그 프로그램이 네. 그 사회의 그 요구에 그 의해서 네. 그 이렇게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네. 지금 그 화면에 공생원의 요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디 그 강가에 있습니까? 아니면 바닷가에 있습니까? 유달산 기슭의 그 바로 앞이 네. 그 바다죠. 네. 다도해가 흐르고 네. 오시는 분들마다 아주 경치가 좋고 네. 좋은 장소, 명당 자리 잡았다고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소 뭔가 부족함이 있고 또 그 지진아들 이런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장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자연에서 주는 네. 그 감화 네. 하는 힘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부들 하는 모습인 모양이죠?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머니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예. 네. 여기는 그 목포에서 떨어진 그 섬인데요. 네. 그 섬 안에 정신 박야가 아이들이 네. 자연 속에서 네.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네. 결혼할 수 있는 아이는 결혼하고 네. 일할 수 있는 아이는 일도 시키고 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존대를 받는 네. 그런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지대장이라고 소문났던 그 기인이신 아버지 윤치호 선생님과 그 일본인 어머니 윤학자 여사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시게 되셨을까요? 그 아버지가 그 일본인 교회에 가가지고 네. 그 아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웃음이 없으니까 네. 이 애들에게 좀 웃음을 필 수 있는 그 음악 선생, 네. 요즘 말하면 그 자원봉사자죠. 네. 자원봉사자를 요청을 했던 거 네. 들었습니다. 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네. 노래를 가르칠 형편이 아니라 네. 점심도 못 먹고 있을 정도의 네.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네. 저희 그 어머니는 그 일본의 그 고지라는 네.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 가지고 네. 7살 때 그 부모님 따라 목포에 그 왔는데 네. 그때 당시는 조선 총독부죠. 네. 목포부의 그 관리의 딸이었고 네. 또 외할머니는 그 요즘 말하면 조산부 네. 그 산파 네. 조산부로서의 그 역할을 해서 무남동녀 외딸이었는데 네. 아주 그 모습을 보니까 네. 도와야겠다고 열심히 도왔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 윤치호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 온 것도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네. 청원을 아하. 하게 돼서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상당히 그 화제가 된 그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 치고 그것도 그때 당시 말로 조선 사람 네. 그것도 돈도 없는 거지 대장에게 네. 무엇이 그 아쉬워서 무남동녀 외딸을 옛날에 네. 그런 그 가정에서 네. 고생도 모르는 사람이 시집을 가느냐. 네. 이건 일본 사람의 수치다 하고 일본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아버지 쪽에서는 그 파평윤 씨의 그 종손인데 네. 일본 여자를 어떻게 또 그 집안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네. 할머니가 또 식음을 전폐하면서 반대를 네. 했는데 네. 그때 그 애할머니가 네. 그 믿음이 좋았던 거 봐요. 네. 결혼은 국가와 국가가 하는 게 아니다. 네. 인간과 인간이 하는 건데 네. 하느님 나라에서는 일본도 한국도 없는 모두 형제 자매다. 네. 사랑을 하면은 결혼을 하라고 네. 그 한마디가 어머니에게 큰 그 용기를 줘서 네.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결혼을 하고 보니까 네. 신혼 첫날 밤 잠잘 데가 없어서 네. 어머님의 기도가 네. 나에게 방 한 칸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까지 네. 한 2년간은 외갓집 그러니까 그 친정집에서 네. 유달산을 넘어서 밤에는 돌아가고 네.
낮에는 애들 뒷바라지를 해주고 네. 그때는 뭐 보모도 없고 생활지도 선생님도 없고 그래서 1인 3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요. 예. 친할머니 사진이 있으십니까 지금? 친할머니 사진 공생원에는 그 있습니다. 아, 그 예. 앞에 그 우리 윤 여사께서 왔다 갔다 하실 때 사진이 놀려서 또 떨어지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손주 며느리까지도 또 일본 부인이 왔다 이래가지고. 그랬겠죠. 네. 그래서 그 후로는 계속해서 어머니께서 이 공생원을 같이 아버님과 이렇게 네. 하셨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 해방이 되니까 일본 사람들은 전부 일본에 돌아갈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올 때는 이 남편하고 네. 딸 데리고 왔다가 네. 한국 땅에서 남편을 잃고 네. 애할머니만 일본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네. 그때 그 애할머니는 참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는 네. 못 견디는 그 심정으로 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딸을 일본으로 가자고 하고 싶은데 네. 그럴 수도 없고 네. 떠나는 부두에서 네. 이 세상에서 못 만나더라도 천당에서 만나자. 만나자는 기도를 남기면서 네. 떠나셨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그 원아들이 그 잘 따라주고 네. 또 그때 그 원에서 살았던 그 공생원의 가족들은 네. 어머니 아버지 일들을 잘 도와줘 가지고 네.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네. 그 위기를 많이 네. 넘긴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6.25 때는 네. 먹을 것도 없고 피난은 가야 되는데 네. 60여 명이나 되는 가족들하고 피난은 갈 수가 없고 네. 그때 아버지는 강주에 네. 식량을 구하러 간다고 갔는데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돌아오시진 않고 네. 아버지는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질러 놓고 본다고 그러셨는데 네. 떠나셔놓고 안 오셔버렸어요. 아하. 어머니는 하도 그런 분이었으니까 한 달 있다 오겠지, 네. 2달 있다 오겠지 기다렸지만은 네. 영영 오시진 않고 네. 아마 그 누구한테 살해되지 않았겠는가 아하. 이런 추측만 네. 들리게 되니까 그때 광주는 그 저 북괴군들이 와 있을 때입니까? 이제 그 철수한 이후인데 네. 그때 저희들 국민학교 때는 뭐 50m 선에 뭐 한 사람씩 그 잔당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고 네, 네, 네. 한 그런 그 사회에 아주 네. 그 불안한 그 네. 상황 속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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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후로는 어머님 혼자서 이 공생원을 고생을 했죠. 이끌어오셨습니까? 그러니까 10세 미만 아이들은 그 죽을 먹이면서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것들 다 그 팔면서 마지막으로 어머니는 그 음악 선생님이었으니까 네. 그땐 피아노가 아닌 올겐이었는데 네. 올겐을 그까지 팔면서 네. 그 끈이를 그 이어나가고 네. 또 원에 있는 그 공생원의 형님들은 네. 우리도 어머니를 돕는다고 구두 닦이며 껌파리를 하면서 네. 그 동생들을 돌보아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공생원 60년 역사 가운데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그 어려울 때 네. 공생원의 형님들이 공생원을 지켜줬다는 거.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네. 어린 동생들을 지켜준 건 공생원의 그 나이 형님들이었다는 많은 원아들이었다. 예. 네.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공생원이 지금도 이렇게 지역사회에서도 사랑을 받지 않는가. 어머님 아버지 얘기는 많이 나옵니다마는 네. 자랑스러운 우리 공생원의 형님들 얘기도 네. 그래서 공생원이라는 같이 산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버님은 기억이 나십니까요? 전 그러니까 이제 국민학교 네. 1학년 때 네. 형님 따라서 그 구두통을 맨 형님 따라서 아, 그 고아원 원아를 예. 이제 형이라고 예. 이제 예. 나이 많으니까 같이 사니까요. 예, 따라서 그 구두 닦아가지고 네. 거기서 그 빵을 하나 사서 네. 그 아버지 만나러 갔던 게 그 마지막 기억입니다. 네. 이게 63년이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만은 그 일본인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그 대한민국 훈장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어머니께서. 예. 네. 그때 그 남다른 그런 감회가 있었을 텐데요. 그 어머니가요. 네.
왜 일본인 이름으로 주셨는지 네. 나는 이미 한국인이 됐는데 네. 그런 말씀을 했고요. 아, 훈장을 받을 받으시면서. 적에. 네. 그다음 두 그 일본인 번째로 이름으로 훈장을 예, 받았습니까? 그 전내천 학자라고 네. 그 일본인 이름으로 훈장을 주셨을 적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네. 이 상을 받을 사람은 네. 내가 아닌 남편이라고 네. 나는 단지 남편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네. 그때 이런 그 나의 그 일본인에게 네. 사업을 남편의 그 유지를 받을 수 있게 해주고 네. 또 이렇게 훈장까지 주시니 네. 정말 뭐라고 그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네. 하면서 일본에서 동경 그 올림픽이 열리던 해 이 네. 고마운 뜻을 일본에 전해야겠다고 네. 일본에 가셔서 네. 일본의 그 재계 인사들, 네. 경제계 인사들에게 한국민들의 그 따뜻한 그 협조 속에서 네. 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갔다 오기도 했죠. 네. 나중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네. 그러한 그 조그마한 그 가교들이 네. 한국과 일본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많은 그 계기가 됐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윤 회장께서 구두 닦기도 그 고아원 원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흔히 그 부모들이요, 저는 뭐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좋은 그런 일을 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아무래도 자기 자식과 남의 자식을 맡아서 기르는데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같이 구두를 닦게 했다고 그러면 어머님이 특별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음을 굳게 잡숫지 않았는가. 친자식과 고아들을 구별하지 않고 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려서는 그게 굉장히 불만이어서요. 왜 형들은 나보고 다리 밑에서 주운 사람이라고 골리지. 네. 또 창고에 가서 식량 같은 거 도둑 재려오라고 원장 아들이니까 시키지. 이런 그 모욕을 당할 때 왜 나는 왜 어머니가 있는데 그 친구 엄마들은 자기 자식만 잘해주는데 이러는가 하는 불만을 나만 아니라 네. 이 누님도 동생도 다 겪고 자랐죠. 네. 지금 이 나이가 돼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런 그 어머니가 우리들은 이제 불만스러운 걸로 끝났지만은 네. 어머니 마음은 얼만큼 그 아팠겠는가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네. 자식을 길러 보시니까. 그래서 어머니를 그 바보라고 했던 네. 내가 바보였다 네. 이런 생각에서 그 어머니는 바보야라는 책을 썼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돌이켜서 바꿔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머님께서 극진히 사랑을 하고 원아들과 이렇게 아주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시켰다고 그러면 오늘날 어머니를 그렇게 훌륭하게 생각하고 떳떳이 얘기하고 그러기가 좀 쑥스러웠을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후자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지도 이제 그 모르겠지만은 어머님이 그 세상을 그 진실하게 그 사셔서 네. 그 조그만 일이나마 그 성심성의껏 했기 때문에 네. 그때도 뭐 그 의식하고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별도로 네. 그런 환경에서 같이 강하게 자라도록. 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런 환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그 헤쳐나가는데 네. 그게 그 힘이 되고 네. 항상 꿈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는가. 너무나 지나치게 그 사랑을 하고 보통 가정처럼 오히려 그렇게 해주었더라면 돌아가신 다음에 사랑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은 돌아가신 후에도 이렇게 자녀분들에게 사랑을 계속 베풀어주는 그런 역할이 그렇죠. 남지 않았는가. 예,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어렸을 적에 그렇게 똑같이 고아들과 똑같이 이렇게 생활하게 했다. 조금 더 티를 안 냈다. 그런 가운데서 아주 잊혀지지 않는 어떤 그 일이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까? 그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네. 영양실조였던 것 같아요. 누가요? 제가 눈이 안 보이니까 저녁에 그 유달산을 굶글다시피 하면서 이제 학교에서 늦게 돌아왔는데 네. 저녁에 먹으니까 식당에 가니까 먹을 게 없어서 네.
할 수 없이 소금을 찍어서 먹으니까 네. 부모 선생님이 원장 아들이니까 네. 설탕에다 먹는 모양이다고. 아하. 설탕 구경하기도 힘든 시절에 네. 원장 아들은 특별히 설탕을 먹는다. 설탕을 밥에다 찍어 먹느냐고 할 때 네. 그 울분이 폭발해가지고 네. 바닷가로 달려가서 모래를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네. 선생님들이 먹는 국에다가 다 모래를 집어넣으셨습니다. 집어 넣어놓고 네. 그걸 먹는가 안 먹는가 구경을 하고 먹는 우선 순간 저질러 놓고 보시는 것은 돌아가신 아버님을 많이. 그래서 이제 성격이- 그 네. 유달산으로 네. 잡히면 이제 또 맞으니까 네. 이제 도망갔던 시절. 네. 전 그 생각을 하면서 역시 어머니 사랑을 네. 기다리느라고 네. 어머니의 관심을 기다리느라고 이제 그런 일들을 저질르지 않았나. 저질렀지 않겠느냐. 이제 어른이 된 다음에 참 생각이 됩니다마는. 네. 예. 어머니가 이 세상을 떠나신 것은 몇 년 전이었습니까? 지금부터 17년, 네, 17년 전이면 몇 년이 될까요? 68년에 돌아가셨습니다. 1968년에 돌아가셨습니까? 예. 네. 당시 임종을 하셨습니까? 목포에서 돌아가셨는데요. 네. 서울에서 이제 성미병원에서 1년간 그 병원 생활을 했는데 네. 그때가 어머니와 자식과의 참 유일한 그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 어머니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병원 생활 1년이 있었던 게 네. 얼마나 그 행복했는지. 음흠. 어느 날 그 건강이 좀 좋아지셨다 했을 때 네. 저 양말을 빨아 주시면서 네. 너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음흠. 아들이라고 병원 생활도 이렇게 같이 해주고 그러니까 고맙다고. 네. 사남매에게는 정말로 미안했다고 그러시면서 당신은 사회사업 같은 거 할 만한 그런 그 어떤 그 역할도 아니고 네. 그저 불안 어린이 돕고 있는 아버지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정작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시고 돌아오지 않고 언젠가 아버지가 돌아오셨을 적에 그 공생원이 없어지면 얼마나 실망하실까 이걸 그 생각하면서 아버님 돌아오시는 날까지만 어떻게라도 이 사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시다가 보니까 상도 받게 되고 훈장도 받게 됐는데 사실 나는 아버지로부터 여보 수고했어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것이 엄마의 마음이었지. 한일 간의 가교, 위대한 어머니 이런 것은 나하고는 내 성격하고는 어울리는 일이 아닌 것 같다고. 이 사업은 미완성의 사업인데 끝이 없는 사업이니까 정말로 어려운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던 그 어느 날 갑자기 한국말에서 일본말로 변하는 거 있죠. 네. 한국말만 하시다가 일본말을 예. 하시던가요? 일본의 텔레비에 나가서도 한복 입고 한국말 하셨는데 네. 일본말로 변하시면서 우메보시가 타베타에 그 매실장아찌라는 게 있는데 매실장아찌가 먹고 싶다고. 그랬을 적에 처음으로 우리 어머니가 사용하고 싶은 말은 일본말이었고 먹고 싶은 것은 일본 음식이었고 그랬는데 한국에서 참 사시느라고 한국말 사용하시면서 한국 음식 먹고 오시면서 남편도 없이 정말로 고생했다 생각하니까 여태까지 내가 불효했던 것이 오히려 죄송하게 생각이 되면서 나도 어머니 뒤를 이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특별한 무슨 그 유언이 없으시던가요? 유언은 뭐 그 생활 속에서 네. 병원에서 생활하면서 늘 뭐라 할까 저희들에게 말로 교육을 시키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네. 느낌으로 교육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돌아가신 후에 목포에서 시민장을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 그때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으면은 제가 시민장을 깜짝 지냈을까요? 놀랐던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닌 가난했던 그 어머니에게 목포 시민들이 시민장을 해준다고 해서 저도 이제 갔습니다마는 네. 너무나 많이 시민들이 나와 있는 거 있죠. 네. 그래서 전 정말 그때 목포 시민들이 정말로 감사했고 목포 시민이 일본인으로 맞이하지 않고 한 인간으로 그 대해 준 것이 아주 그 저로서는 그 고마웠고요. 어머니의 그 생애가 그 애할머니가 말했던 대로 하늘나라에서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없다. 모두 형제 자매라는 것을 증거한 하나의 그 삶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그 68년에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공생원을 맡아서 운영할 만한 사람이 그 당시는 이제 갑자기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은 누님은 그때 몇 살이셨고 우리 누님은 윤 그 선생께서 몇 살이- 28세였고요. 네. 저는 그 이제 26세였습니다. 네. 그럼 그 26세면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예. 젊은 나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운영하기는 너무나 어린 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막바로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또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시는 겁니까? 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이사해서 네. 원장을 맡았습니다마는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네. 결혼도 하지 않고 네. 세상에 경험도 없고 네. 난 좀 그 외국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내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키울 능력이 있는가? 네. 어떻게 보살펴야 되는가? 네. 그렇게 하고 있을 적에 그 공생원 출신이 새벽에 그 기도를 하는데 네. 윤기야말로 고아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고아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이다. 예. 그 사실에 눈뜨게 해달라는 그런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네. 여태까지 그렇다. 내가 어렸을 시절에 불만스러웠던 거 네. 저희들에게 공도 차게 하고 노래도 하게 하고 꿈도 갖게 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근데 막상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빚은 많이 있죠. 네. 집들은 낡아서 비가 새지요. 학비는 갖다 바쳐야 되죠. 네. 1년이 얼마나 그 빨랐는지 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네. 잘한 것보다는 못한 게 더 많고 네. 그때 제가 얘들을 보는 눈이 자기 자식을 키워보지 않고 네. 얘들을 봤을 때 하고 자기 자식을 키워보는 입장에서 보는 눈의 그 깊이가 달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심히 뛰기만 했지 사실 제가 과연 무슨 일을 그 대단히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단지 그 어머님도 그 고아들이 그 자립해야 된다.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네. 이것이 그 어머니의 그 소원이라고 네. 그 일본의 그 주부의 잡지라는 그 주부의 벗이라는 잡지에 수기를 기록해 놓은 걸 보고 네. 또 저도 원장 일을 해보니까 하나의 그 공생원이라는 울타리에서 생활할 때는 그래도 보호가 되는데 네. 사회에 나갔을 때 네. 누가 보호해주고 그들의 편에서 정말로 그 힘이 돼줄 수 있을까 생각할 적에 한 조각의 빵은 하루의 식량이 될 수 있어도 한 가지 기술은 평생의 식량이 될 수 있다. 네. 기술을 가르쳐야 된다. 해서 서울 종합직업훈련원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 누가 도와주는 분도 없던가요 그 당시에? 많았죠. 네. 제가 이 부모님들이 씨를 뿌리고 네. 어머님이 길을 닦고 네. 그 위에 제가 달렸기 때문에 네. 저희를 그 걱정해주고 협조해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중에 그 한 사람이 그 전 주한 대사를 네. 지낸 가나야마 대사님인데 네. 그분에게 그 제가 들어가 가지고 좀 대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시민장 때 왜 목포에 오지 않았습니까?
네. 일본인이라고 해서 시민장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 북망백은 일본인이었는데 네. 시민들에게 네. 일본 대사라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에 앉아서 경제협력에 사인이나 하고 높은 분들을 만나야만이 한국과 일본 간의 사이가 좋아집니까? 네. 마음과 마음이 교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하고 제가 대들었더니 네. 이 양반이 캐톨릭 신자가 되셔서 마음이 이렇게 크신 분이셔서 네. 젊은 놈이 버릇없게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네. 내가 목포에 가서 사과하겠다고. 네. 3만 명 대신 300명이라도 좀 모아달라고. 네. 이런 그 고마운 분도 만나게 되고 네. 그런 또 그 젊었을 때의 그 용기가 네. 또 공생원을 이끌어가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하여튼 그 지금 얘기가 다 추억이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주마등 같이 그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겠습니다만은 그 여러 가지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는데 26살의 나이에 그 고아원 원장에게 그 고아들이 뭐라고 불렀을 것인가? 원장님 그럽니까? 아니면은 전에 어머니한테는 어머님 그랬다고 그래 애들이요? 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아버님에게는 또 아버님 그랬다는데 우리 이 젊은 윤 원장께도 아버님 합니까 애들이요? 예, 제가 너무 젊었기 때문에 네. 아버님 하면은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안 어울리고 그렇죠. 야 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간지럽다야 네. 그렇게 농담으로 네. 그 넘어가고 네. 지금은 이제 아버지라고 해도 네. 덜 간지럽습니다. 아직도 네. 간지러운 기분은 있습니다. 네. 우리 저 윤 회장 부인께서는 말이죠. 네. 네. 그 일본 분이시잖아요. 예. 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무슨 참 이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어느 분이 소개를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두 분이 어디서 만나셨을까요? 결혼은 어떻게 해서 두 분이 하시게 되는지.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요. 네. 공생원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네. 일본 안에도 좀 많이 있었어요. 네. 돌아가신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할 것 같아서 네. 나 혼자 가는 것보다도 얘들하고 같이 가는 게 좋겠다 해서 합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네. 일본에 갔었죠. 네. 그때 그 오사카의 박예사라고 네. 공생원과 그 자매 결연을 맺었던 그 아동복지 시설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 들렸었는데 네. 거기서 그 생활지도원으로 그 일을 그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 거기서 만나셨습니까? 네. 지금 이 모습은 그 공생원 학생들이 일본 가서 공연하는 모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거기서 어떻게 두 분이 누가 인사시켜 주든가요? 아니면은 아니 자연스럽게 아침에 그 일어나 가지고 얘들이 네. 그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니까 네. 출근을 하면서 그 저희 아이들 있는 쪽으로 걸어오면서 네. 얘들이 우울하고 좀 그럴 줄 알았더니 굉장히 명랑하고 네. 아주 그 즐겁게 유쾌하고 지내서 기분이 좋다고 네. 오면서 그 안부를 묻길래 네. 이렇게 보니까 성품이 조용하고 네. 아주 참 좋은 선생님이 계시구나 하고 관심을 갖게 됐죠. 네. 예. 그래 그 관심으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쩌면 이분 같으면 내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뭔가 저지르고 예. 싶으신. 네. 그래서 이제 떠날 때 네. 제가 연락을 할 테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연락하겠다 하고 떠났죠. 네. 합창부가 일본 전국을 이렇게 순회 공연을 그러니까. 했었기 네. 때문에 네. 그 다음 말씀 하시기 싫으십니까? 저희 집 사람이 좀 하면 네. 그래서 처음에 그 만났을 때 첫 인상이 어떠시던가요? 그러니까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저는 원장님이시니까 네. 그 미리 결혼은 다 하시고 네.
아주 존경하고 싶은 그런 상대였어요. 네. 너무 멋있고 네. 아이들 그렇게 밝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지 하고 네. 관심이 많았죠. 네. 근데 그 사단님으로 모시는 그런 입장 되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아, 저는- 남편으로 예. 결혼할 줄은 생각도 예, 못 하셨겠다. 예. 물론 그러셨겠죠. 그런데요. 네, 나는 그러니까 나도 좋아했고요. 네. 근데 너기 아빠가 한 달 있다가 네.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네. 꼭 만나야 된다고. 네. 일본서요. 네. 네. 합장부 보내놓고 그러셨나 봐요. 네. 그래서 나는 한국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너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네. 가서 이야기 나눠보고 그랬는데 네. 2번 만났는데 가기 전날 네. 네. 프로포즈 받았어요. 결혼하자고요. 네. 2번 보고 네. 이 소방차를 멈추시는 분보다도 더 하시지 않는가. 네. 네.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제의를 받고 어떤 기분이시던가요? 저는 그 생각해도 못했던 일이지만은 네. 기분이야 너무 좋죠. 아. 인정받았다 하니까. 근데 해마다 그 뭐랄까 생각해도 못했던 일이지만은 내가 정말 그 사람한테 갖는 사람인지 네. 그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 권세원이라는 데가 어떤 데고 네. 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근데 어머니 이야기도 듣고요. 네.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네. 또 그런다고 해도 이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신 분인 것 같이 생각이 않고요. 네. 그래서 3개월 후에 네. 이거는 전혀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네. 그렇지 않아도 1월 달에 일본에 오셔가지고 네. 우리 부모한테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그러셨지만 네. 그 전에 내가 가서 거절을 해야 되겠다고. 네. 그래서 갔는데 거절을 하러 한국까지 나오셨습니까? 예. 그건 거절을 하러 나오신 것 같지 않은데요? 아니에요. 네, 거절은 뭐 전화를 한다던가 편지를 붙었는데 예. 한 번 더 보고 거절을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아니 그것보다도 네.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때 했던 그 박예사하고 여기는 네. 자매 시설이니까 그 원장님의 입장도 있을 네. 거고 내 입장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직접 편지 오는 게 하나 낫겠다. 아니 편지 하나로 하면은 신뢰가 될 것 네. 같고 그러니까 직접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내 생각하셨어요. 자존심 네. 그런 것도 네. 있고요. 그랬는데 그래서 오셨습니까? 목포로. 네. 네. 왔는데 그 비엔장에서 네. 친척들로 나와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기 아빠는 내가 결혼한다 하는 마음으로 온 줄 온 줄 알고. 다 그렇게 뭐 준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일본 사람 이런 거 있잖아요. 모르게 그 네네 하면서도 거절하는 거. 네. 근데 그거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제가 네. 그런 말로 그 유도해도 네. 다 됐는 걸로 알고 네. 다 인사시키고 네. 그리고 또 목포에 가보니까 그러니까 목포까지 갔죠. 네. 뭐 저도 모르게 네. 목포까지 갔는데 아이들이 어머니들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왔다고 아. 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네. 저는 한국말 하나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뭔 소리인지 같은 말만 하니까 네. 뭐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네. 우리 어머니가 왔다고 아이들을 그런다고. 음. 그러니까 나는 뭐랄까 이 아이들을 그 마음이 생각이 할 때에 네. 나 같은 사람도 그 부인 역할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네. 그때 결심했죠. 네. 근데 그 또 외할머니나 뭐 친할머니나 또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까? 어머니나 아니 아버님. 물론 있죠. 네. 일본에서도 난자가 많이 있는데 왜 한국에까지 가냐고 옳죠. 네. 예. 네. 안 된다고 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이분은 만큼 그러니까 훌륭한 분이 없어요. 일본에. 예. 예. 그 말은 또 우리도 또 어느 정도 자랑스러운 마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입니까 그게?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잘 결혼하시게- 골랐어요. 네. 그런 것도 결혼하시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혔습니까? 네, 그래서 네. 부모 모시고 목포까지 가서 네. 목포에서 노기 아빠 만나고 네. 승낙 받았죠. 아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네. 목포까지 오셨군요. 예, 예. 네. 그래 그때 그 결혼 승낙을 받고 기분이 어떠시던가요? 내가 해야 할 고생을 네. 한국의 그 국제 결혼이라는 게 네. 그 어렵지 않습니까? 네. 넘어야 할 네. 그 과정을 노기 어머니가 다 해줘서 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결혼이다. 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가 없는데 네. 하면서 나 자신도 너무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그 감사하는 마음밖에 네.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국에도 여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한국에는 지금 이 우리 윤 여사만한 여성이 없었습니까? 더 많았죠. 더 많았었는데 그때 네. 총각 아버지로서 네. 내가 이 짐을 끌고 어떻게 나가야겠느냐 하고 그냥 앞을 바라볼 때 이 네.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은 어쩌면은 그 모성에 대한 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그 일본 분이셨으니까 그런 어떤 잠재 의식 같은 거 그런 거 없었을까요? 그 굉장히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네. 그 이 우리 윤 조용한 여사를 만났을 예. 때 모성애 같은 걸 느끼거나 뭐. 어머니를 본 것 같은 아하. 기분. 네. 그래서 제가 그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달라고 그랬더니 네. 글을 쓰는데 네. 글도 어머니가 쓰시던 글처럼 참 예쁘게 잘 쓰고 네. 이게 모든 게 다 참 그 성품적으로 네. 그 내조해 줄 수 있는 분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 박예사라는 단체가 기독교 복지단체로서 역사가 네. 있는 데기 때문에 네. 거기서 채용한 직원이라 하면은 음흠. 우리와 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 지장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네. 그래서 성장 과정도 네. 학교를 어디 졸업했는 것도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아하. 또 부모님이 계시는지 몇 남매인지도 모르고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슬아의 자녀분은 몇 분이 있으십니까? 네, 지금? 중학교 2학년 딸이 하나 있어요. 네? 중학교 2학년에 네. 딸이 하나. 아, 딸 하나가 있습니까? 네. 왜 딸입니까? 네. 네. 걔도 그러면 같이 이 공생원에서 삽니까? 지금 동경에 나가서 네. 3년 전부터 동경 사무실을 만들어 가지고 네. 제1교포를 위한 양로원 만드는 일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시다시피 그 일본에는 한 70만 되는 네. 그 노인들이 있는데 네.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2만 명. 네. 또 홀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500명. 네. 이렇게 있어가지고 하룻바삐 그 양로원에 들어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네.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인이 돌아가셨는데 15일이 되도록 몰랐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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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혼자 그 사시니까. 네, 사시니까. 또 병원에 실려가서 돌아가셨는데 그 뼈를 누가 시체를 인양할 사람이 인수할 사람이 인수할 사람이 없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젊어서는 나라 없어서 일본에 끌려가서 고생하시고 네. 나이 드셔서는 고독하게 사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네. 꼭 어머니가 일본 땅에 한국 땅에서 돌아가실 적에 한국말로 일본 음식이 먹고 싶다고 하셨듯이 네. 일본 말로 하셨듯이. 예. 네. 일본 땅에서 우리 교포들이 네. 한국말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외치고 있지 않겠는가. 네. 복지라는 게 뭔가 인간의 그 소박한 것들을 그 채워주는 것이 복지인데 네. 이런 일들을 그 일본 땅에서 해야 된다. 네. 나가소네 총리는 그 전후총결산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 제1교포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그대로 둔 채로 네. 이 전후총 결산이
될 수가 없다고 네. 제가 아사히 신문 론단에다가 그 기고를 해가지고 네. 일본의 그 저명 인사들 네. 뜻있는 사람들이 각계에서 한 500여 명이 지금 발기가 돼가지고 네. 제1교포 한국인 양로원 만드는 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네. 일본 전국에 5군데 만들려고 하는데 네. 일전에 어떤 분이 또 자살을 하셨어요. 돈도 많고 광주에서 일제 때 그 서중까지 나온 분인데 네. 결국에는 그 자식들에게 신세 끼치고 싶지 않다고 자살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적에 사람이 그리워서 이렇게 자살을 하는데 네. 일본만 세울 게 아니라 한국에도 세워서 네. 일본에 계시고 싶은 분들은 일본에 계시게 하고 네. 조국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참 뼈라도 묻히고 싶은 사람들도 많으니까 네. 맞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생원의 그 역사 또 어머님들이 그 남기신 그 생애 네. 그러한 것들이 그 교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포, 서울, 동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딸아이는 지금 동경에서 학교 다니고 네. 저희 집 사람은 그 심부름 하느라고 네. 동경 사무실을 책임 맡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동경에서 굉장히 빈터라든가 이런 대지가 별로 없는 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양로원을 동경에다 세우려고 마음을 먹으면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테고, 네, 그리고 그렇죠. 장소도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네. 그 잘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네. 시키시면은 다 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기도하고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그 정부에서 네.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하고 네. 그 하는 가정에서 그런 혜택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현재 일본에요. 네, 65세가 넘는 그 고령화 사회가 돼가지고 네, 1,200만 명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네, 네, 그런데 그 4,300개의 양로원이 있습니다. 네. 그 4,300개의 양로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국인을 위한 양로원이 하나 없다는 것이 네. 참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그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일본의 사회사업가들에게 네. 이 운동은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네. 해가지고 그 참여를 시켜가지고 네. 하기 때문에 이 토지 문제는 일본의 사회복지법인이 가지고 있는 땅들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빨리 해결이 돼 가지고 그 참 이국 땅에서요. 너무나 그 쓸쓸히 지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소나마 위안을 받고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모여 앉아서 얘기하고 고향 얘기하고요. 또 들어오고 싶다고 그러는 분이 있으면 여기 네. 시설을 만들어서 네. 모시고 들어오실 오고 그랬으면 수 있게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그 일본의 양로원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네, 물론 그 양로원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가보셨겠죠. 네. 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정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네. 양로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모시려고 그러면 그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일본 돈으로 그 건축비 네. 시설 만드는데 그 여러 가지 합쳐서 네. 단값 해놓고 10억 엔 정도 필요합니다. 아하. 네. 네. 그러니까 포개, 네. 설치도 필요하고 네. 그 침대 같은 거 의료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필요합니다. 10억 엔이요. 네. 일본 돈으로. 네. 땅값을 말고. 말고. 땅값은 어디서 기증을 해준다 할지라도 네. 건물을 짓고 시설을 네. 하는데 네. 100명 정도 수용하는데 그렇게 됩니까? 네. 할아버지 할머니 100명 모시려면은 그럼 한 분 앞에 1,000만 천만 eng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예. 아, 현재 그럼 우리나라 일본 후생- 돈으로는 한 50억 원쯤 필요하겠네요. 우리나라 그렇다고 돈으로요? 봐야겠죠. 그렇다고 봐야죠. 대충. 네. 굉장히 벅찬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올림픽이 될 때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한국인 그 양로원에서 네. 그 테레비를 통해서 서울 올림픽을 볼 수 있도록 네. 목표하고 지금 제 1호를 만들자 네. 해서 실행위원들이 지금 뛰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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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께서 굉장히 그 역할이 막중하십니다.
네, 열심히 힘드시겠어요. 열심히 하겠어요. 네. 예, 제가 뵙기에는요, 아버님 어머님의 그 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예, 부군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일을 하시니까 또 먼저 일을 하시던 돌아가신 그 일본 시어머니, 네, 그분 못지않게 우리 그 윤문지 여사께서도 좋은 일을 하실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도와드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손에 땀이 나서 죽겠습니다. 제가 뭘 좀 어떻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남을 돕고 남에게 훌륭한 일을 베푼다는 것이 말로는 굉장히 쉽죠. 그러나 지금 우리 윤기 회장이나 그 부인 되시는 윤문지 여사의 얘기를 듣고 보면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남을 돕는 분들은 주위로부터 칭송을 듣고 아마도 그 존경을 받고 그렇게 되나 봅니다. 2대에 걸쳐서 국경 없는 사랑을 쏟고 있는 목포 공생원의 원장이신 우리 윤기 원장과 그리고 그 부인 되시는 윤문지 씨를 오늘 모신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분 하시는 일이 앞으로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